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50대 여성과 8살짜리 딸,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인면수심의 50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. 심층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. 오늘 광주지법에선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1살 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. 아이는 지금 노린 거 아닙니까? 죄송합니다.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? 미안합니다. 선 씨는 지난 10일 밤 9시 49분쯤 광주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1살 여성과 8살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천만다행으로 아기가 선 씨를 깨물고 도망가 아랫집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선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더 충격적인 건 성범죄 포함 전과 7범인 선 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겁니다. 지난 4월엔 서울 성동구 한 고시원 건물에서 이웃을 살해한 30대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5월엔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가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이 사건 관련 파렴치한 강간살인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전자발찌를 찬 채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6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지만 가해자에 의해서 다시 집 안으로 끌려간 사실이 알려져 보통 전자발찌 하면 성폭력 범죄자를 떠올리는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범, 살인범, 강도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. 법률방송이 법무부의 문의에 입수한 최근 3년간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률 통계입니다. 성폭력과 미성년자 유괴, 살인, 강도범죄 죄범률은 2016년 1.7%, 2017년 1.77%, 2018년 2.01%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성폭력 범죄만 놓고 보면 2016년 2%, 2017년 2.17%, 2018년 2.53%로 역시 매년 늘고 있습니다. 해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력이나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건수가 늘고 있고 그 대부분을 성폭력 범죄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.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실효적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전자발찌라는 게 위치 추적을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것까지 막을 수가 없잖아요. 요번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뜬금없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답이 없는 거죠.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일단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과자는 성범죄자 알림이에 올려 경각심을 강화하고 조두순의 경우처럼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방안입니다. 또 하나는 AI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일 때 이를 즉각 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입니다. 자기가 하는 행동 패턴과 다른 패턴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는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이 아닌 기계 시스템이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보완한다면 세 번째는 교도소 안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방안입니다. 전자발찌를 채우는 게 다가 아닌 채워서 성범죄 등 특정 강력범죄를 예방하자는 게 전자발찌 도입 취지이자 목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.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.